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실무 알고리즘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 1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은 알고리즘의 이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 알고리즘의 정의 처음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순서도의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디버깅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리즘의 정의입니다. 자, 정의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좇아야 할 모호함이 없는, 자, 애매함이 없는 간단한 명령어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적 단계,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정의를 보면 튜링 머신, 튜링 기계에 의해서 수행 가능한 프로시저, 프로그램 프로시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알고리즘의 유형을 보면 일단 수열과 같은 수의 이렇게 어떤 규칙적인 배열, 수열의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예를 들어서 자, 프라임 넘버, 소수의 규칙은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질 수 있는 7 같은, 7만 있는 건 아니지만 7은 1과 7 외에는 나눠지는 수가 없습니다. 이런 프라임 넘버, 예, 즉 수학과 관계된 그런 유형이 있고요. 자, 배열. 자, 배열 보면 이제 주로 여러 가지 배열이 있습니다만 2차원 배열을 보면 자, 어떤 규칙적으로 숫자들이 들어간다든지 1, 2, 3, 4 그럼 하나씩 증가하면 되는 거죠. 예. 또는 요렇게 따졌더니 요렇게 아래쪽에 규칙이 있더라. 자, 이렇게 된 배열도 있겠죠? 여기서 배열과 관계된 알고리즘도 있고 자료구조. 자료구조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트리, 이진 트리. 예, 이진 트리 이렇게 생긴 것을 이진 트리라고 하죠. 힙소트 같은 경우는 그 정렬이죠. 이 이진 트리랑 관계 있는 그런 그 정렬입니다. 소트. 그 다음에 그 외 응용. 이렇게 많은 유형의 알고리즘들이 그 유형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씩 해 보겠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모호함이 없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 계산을 하기 위한 우리가 따라야 할 모호함이 없는 간단한 명령어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적인 단계. 이 순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서적인 단계를 알고리즘이라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알고리즘의 요건 볼게요. 자, 외부에서 0개 이상. 그러면 0 이상이니까 0, 1, 2, 3, 4 무한대까지. 0개 이상의 입력을 받아들여 자, 하나 이상의 출력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도, 두 개가 될 수도, 세 개가 될 수도 미니멈 하나이죠. 자, 하나 이상의 출력을 생성하는 것이 요건이 되겠고요. 각 단계가 단순하고요. 자, 애매하지 않아야 된다.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한정된 수의 작업 후에는 반드시 끝나야 된다.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알고리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끝나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자, 모든 명령이 수행 가능해야지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리즘 안에 포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1분이면 되는 걸 갖다가 일주일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0개 이상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자, 반드시 출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 이상의. 자, 단계가 단순하고 애매하지 않아야 된다.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한정된 수의 작업 후에는 반드시 끝나야 된다. 끝나지 않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모든 명령이 수행 가능해야지 또 수행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효율적이어야 한다. 자, 알고리즘의 요건 살펴보았고요. 자, 알고리즘과 순서도라는 설명인데요.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 플로우 차트, 순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순서도를 이용하면 알고리즘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자, 순서도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전개하고 그 알고리즘을 전개하는 것은 순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어와 같은 그냥 뭐를 한다. 자, 그다음에 룹 어떻게 그 회전을 한다. 룹을 돌린다. 뭐 엔드 뭐 이런 식으로 자연어와 비슷한 그 언어로 그 알고리즘 언어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서도를 따르게 되면 한눈에 그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순서도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순서도란 과연 무엇일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도란 미리 정해진 기호, 그림, 기호를 이용해서 그려지는 그림으로서 논리적인 절차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랬어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자, 순서도를 이용하면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다고요? 한눈에 들어오므로 자,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이전 단계인 논리적 절차를 위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서도를 가장 많이 쓰게 된다 그랬어요. 왜?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므로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플로우 차트 순서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순서도는 어떻게 생겼냐? 주요 기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기호를 다 실어 놓았습니다만 그 반드시 들어가는 이 처리. 예. 여기 뭐 A는 뭐 10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 자, A라는 변수에는 10을 넣어라. 자, 의미는 산술연산 뭐 A는 에다가 1을 더하라. 뭐 이런 식으로 산술연산, 데이터 이동, 편집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처리 주로 직사각형이죠. 왜냐하면 쓸 게 많으니까 정사각형은 너비가 좁으니까 쓰기가 힘들죠. 자, 처리에 대한 것이고요. 자, 입출력. 데이터의 입출력 기능은 약간 사다리꼴이죠. 예, 사다리꼴. 자, 그 다음 연결자. 예, 예를 들어서 순서도가 길어서 여기랑 이쪽으로 갈 때 연결할 때 자, 동그라미로 다음에 처리할 순서가 있는 곳으로 연결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흐름선. 자, 맨 위에서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하고 할 때 이 연결선을 이용해서 흐름선을 이용해서 제어와 흐름의 실행 순서를 순서를 이렇게 내려가듯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가게 그 선을 그어주죠. 자, 그 다음에 준비 부분입니다. 자, 육각형인데요. 처리 전의 준비 및 선언. 주로 이 안에는 선언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초기화죠. A에는 뭐 0을 넣어라. I에는 0을 넣어라. J에는 0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 전의 준비 및 선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아까 요것도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비교 판단. 물론 없는 그 비교 판단이 필요 없는 알고리즘에서는 등장을 안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에서는 비교와 판단이 나옵니다. 따라서 비교 판단을 위해서 요 마름모, 예, 마름모 반드시 나오고요. 예, 한마디로 if문입니다. 조건문. 자, 정리된 처리. 그래서 이렇게
그 양옆에 줄을 하나 더 넣어주면 주로 서브루틴입니다. 주로. 예, 서브루틴 처리. 예, 미리 정의된 서브루틴 처리.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단말기. 처리의 시작과 종료. 우리가 그 순서들을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주로 영어로 쓰기 때문에 스타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때 이렇게 타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나거든요. 끝나기 때문에 그 끝을 끝이라고 하는데 보통 end 또는 stop 이 둘 중에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end 또는 stop을 어디다 표현하냐면 이 동그라미 타원 안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요. 자, 요거 준비도 반드시 나오죠. 왜냐면 선언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흐름서도 반드시 나오죠. 왜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서류 문서, 서류를 매체로 하는 입출력. 주로 입출력은 이렇게 하는데요. 서류를 매체로 하는 입출력은 이렇게 약간 붕어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테이프의 입출력은 똑같은 입출력인데 자기 보조기억 장치로의 입출력은 또 이렇게 약간 예, 이렇게 옆을 삐져나가게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디스크의 입출력은 이렇게 약간 드럼통, 예, 그 원통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 화면을 통한 출력,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요런 그림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기억 장치를 이용한 온라인 처리 이렇게 약간 그 튀어 들어가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자판을 통한 수작업 입력 이렇게 표현하고요. 통신 회선에 의한 연결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 페이지의 연결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요 거의 대부분 요 왼쪽에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것에 속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입출력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별표를 제가 해 볼까요? 자, 순서도의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기본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도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윗부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그려 내려갑니다. 제어 흐름이 달라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이 제어 흐름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조건문과 룹 등이 있죠. 자, 스타트 기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엔드. 이게 스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탑이라고 써있는 그런 순서도도 있습니다. 엔드 기호로 끝나고요. 순서도는 크게 직선 구조, 분기 구조, 반복 구조, 직선 구조, 자, 분기 구조, 반복 구조, 반복. 예, 요렇게 나뉘고요.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흐름선, 예, 그렇죠. 흐름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값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변수를 이용하고요. 값은 변수의 보관. 자, 그러면 순서도의 세 가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선 구조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타트로 시작해서 엔드, 이게 스탑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엔드로 끝나고요. 자, 이렇게 어떤 준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입력이네요. read, x와 y를 읽는다. 자, 이런 그 처리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이라든지 이런 처리 과정. 예. 그래서 그 x와 y를 더해서 합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다. 자, 이거는 출력은 주로 이렇게 하죠. 붕어 비슷하게 닮은. 그래서 합을 출력한다. 그리고 끝낸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물 흐르듯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뭐요? 직선 구조가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쭉 있는 대로 다 실행하는 것 직선 구조이고요. 자, 이번에는 분기 구조입니다. 자, 분기란 그 조건을 비교해서 뛰어넘는 거죠. 분기,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이 별표 부분은 안 하고 다음
처리로 가게 되죠. 자, 조건을 위한 그 문장은 참 많죠. 이프문 거의 이프문이죠. 앱솔루틀리하게 이프문이에요. 이프문의 조건이 참이면 요 별표 있는 부분을 실행하고, 자, 아니면 별표 부분을 딱 뛰어넘어서 별표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요게 분기입니다. 자, 현재 여기서는 예제가 I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냐. 자, 그러면 이 별표 있는 부분을 실행하고, 그럼 i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 안에서 i를 증가시키는 어떤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5가 되고 6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i가 6. 그러면 6이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문장을 만족하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 별표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곧장 end로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실행문을 실행한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분기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번엔 반복 구조입니다. 자, 반복 구조도 위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처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별표 부분을 할 때 여기서는 지금 비교가 밑에 있는데 얼마든지 비교가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비교에 의해서 yes가 되면 다시 올라가서 자, 별표 부분을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는 지금 실행문이 하나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비교문이 노가되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분을 보면 합이 0이고요. 합에다 2를 계속 누적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지금 n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n이 조건이 물론 합도 증가시키지만 n도 뭔가 증가가 돼야 언젠가는 n이 5가 되고 그 다음 6이 될 때가 있죠. 그러면 5보다 작을 때는 계속 합을 1씩 누적하다가 5가 되고 6이 되는 5보다 큰 순간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것을 계속 수행하지 않고 룹이죠. 이거 반복 구조가 룹이라는 겁니다.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no 하고 그 다음 것을 수행하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룹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수행문을 수행하는데 이 룹도 조건문이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면 수행을 한 번만 합니다. 그런데 룹은 만족하면 그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룹이 되겠어요. 그래서 룹에 대한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란 논리의 전개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뭐예요? 예, 논리, true, false의 전개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들을 질서 있게 나열한 문장들이고요. 자, 처음부터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명령들을 수행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를 뭐 하는 것이고 나열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프로그램을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논리의 전개, 그 다음에 논리들을 질서 있게 나열한 문장들, 처음부터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명령을 수행하는, 예, 그리고 그 순서를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자, 첫 번째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요 개념 들어오고 있죠? 자, 변수입니다. variable. 영어에서 vari라는 어근이 나오면 이건 변하다. 이런 뜻이죠.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래밍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자, 변하는 값, 변수를 가지게 되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 변수이고요. 자, 프로그램에서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만 메모리에 할당된 후로는 메모리 주소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까지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순서대에서 사용한 변수의 얘는 a, 뭐 a, b, a는 1, a, b는 0, 뭐 이런 식으로 순서도에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상수입니다. 자, 영어에서 constant, 요 콘이라고 하면은 항상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자, 상수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 숫자라는 거죠. 변수가 변하는 수, 변하는 값을 지니고 있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라면 상수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수라는 의미로서 숫자, 문자,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숫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발음만 다르지 의미는 같죠. 영어에서도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서 순서를 표현하고 유럽이나 다른 기타 대륙에서도 이 아라비아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죠. 예, 항상 똑같은 갖는 수, 같은 값을 갖는 수, 상수입니다. 자,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ABC라고 뭐 이야기하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발음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 constant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 자, 우리나라 말로는 자료형, 그리고 데이터 타입 써 있는 거고요.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읽어들여 저장, 표현해야 되는데 데이터의 종류, 크게 뭐라고요? 문자, 숫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나누게 되고요. 즉,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료들이 형태, 타입을 갖는다라는 설명이 바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 자료형은 언어마다 다르죠. 하지만 어떤 언어든지 문자를 표현하는 그 자료형이 있고요. 숫자를 표현하는 자료형, 심지어는 정수냐, 그 소수점이 없냐, 실수냐, 소수점이 있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웬만한 언어에서는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치환입니다. assignment.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값을 변수에 배정하는 것을 assign,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기호로는 equal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equal 10 하면 수학에서는 a와 10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른쪽을 먼저 합니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right value의 줄임말 r value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r value는 주로 상수나 변수도 올 수 있습니다. 변수 모두 올 수 있고요. 자, r value를 먼저 따집니다. 1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10이라는 값이 있길라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뭐 5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a 값에다 5를 더한 거를 결과를 계산해서 그 결과 값을 어떻게 한다? a에다가 저장한다. 자, 요거를 assign이라고 부른다 이러니 assign.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이 끝나면 여기 계산할 필요가 없죠. 10이 계산의 끝이니까 10을 왼쪽에 있는 기억 공간 left value를 줄여서 L value라고 합니다. left value를 줄여서 L value에다가 여기서 계산한 값을 넣는다 이러니. 그럼 이 문장이 다 끝나고 나오면 A라는 변수에는 10이 저장되어 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assignment 또는 assign, 치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예약어입니다. 예약어와 식별자, 아이덴티, 사용자 정의어, 아이덴티파이어. 자, 프로그램 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용어, 반드시 그렇게 써야 하는 용어와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전자는 우리가 예약어,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것 또는 키워드 같은 말입니다.
자, 라고 하고 후자는 식별자 identifier.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을 우리가 A로 할지 B로 할지 그거는 프로그래머 마음이에요. 반드시 A라는 하지만 몇몇 변수들은 그 뜻이 정해져 있는 변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sum, 예, 누적값이 들어갈 변수. 자, 그 다음에 뭐 cnt, 이거는 개수가 들어갈 변수. 암암리에 변수들이 이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변수들은 우리가 식별자 identifier라고 하고요. 그 시어나 같은 데서 정수형을 선언할 때 int라는 키워드를 쓰죠. 예, 이것은 reserved word 키워드라고 하고요. 자, 예약어를 익히는 것이 그 언어의 문법을 익히는 것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약어이고요. 자, 이번엔 주성문, 영어로는 comment. 자,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관계없이입니다. 관계없이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기록할 문자들을 주성문이라고 합니다. 자, 주로 프로그램을 해설하는 내용이 첨가될 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이렇게 막 쓰다가 이런 것은 뭐 반드시 정해져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 갑자기 여기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A 변수 선언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코드 안에 이런 전혀 상관없는 A 변수 선언이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글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컴파일러 번역기에 의해서 내가 넣은 이 설명이 번역되지, 왜냐면 명령이 아니니까 번역되지 않게 하라라는 게 바로 주성문입니다. 자, C 언어와 C를 엄마로 하는 언어. 자,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성문은 자, 한 줄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2개를 하면 되겠고요. 자, 여러 줄의 주석은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그 다음 이 안에 내용을 넣고요. 아스테리스크 슬래시 이렇게 하면 여러 줄 주석이 됩니다. 자, C와 자바 모두 같은 언어 계통의 랭귀지니까 동일하게 문법이 완전 똑같지는 않고요. 부분 겹치는 것들이 있죠. 예, 뭐 완전히 똑같으면 C랑 자바를 분리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에 대한 표현을 설명을 했고요. 자, 산술연산.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산술연산.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우리가 그 산수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수학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하죠. 자, 나누기도 우리가 산수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이 슬래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인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퍼센트고요. C 언어, 자바 다 모두요. 다음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2 거듭제곱 3이면 2를 3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3번. 3이 3번이란 뜻이죠. 그러면 2는 4, 4, 32 아니죠. 그렇죠. 잘못했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3번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4, 4이 8. 8이 되는 거죠. 8이. 자, 이거 실수했습니다. 지우시고. 자, 그래서 그 거듭제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A를 B번 곱하라. 이런 얘기죠. 산술연산이고요. 자, 이번에는 관계연산입니다. 관계연산은 자, 작다, 크다, 같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같다가 C 언어와 자바는요. 요게 두 개예요. 같다가. 예, 요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C 언어는 요게 보면 not equal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not equal 같지 않다. 예, 자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일반 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계통에서 같지 않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연산 작다, 크다, 같다, 같지 않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디버깅입니다. 자, 버그가 작은 벌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D는 없애다, 떼어내다, 오프의 개념입니다. 오프, 떼어내다.
자, 그러면 벌레를 떼어낸다. 자,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작은 벌레 있을까요? 아니죠. 에러를 작은 벌레로 비유한 겁니다. 에러. 그래서 에러를 없애는 작업, 디버그,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작성한 순서도가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이고요. 우리에서는 직접 하나하나 값을 대입하면서 본인이 만든 순서들을 실제 컴퓨터가 하듯이 확인하는 단계가 디버깅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정의가 잘못된 것. 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1번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따라야 할, 쫓아야 할 모함이 없는 간단한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적 단계. 맞죠? 자, 튜링 머신, 튜링 기계에 의해 수행 가능한 프로시저. 맞습니다. 자, 알고리즘 유형은 수열, 수학, 배열, 자료구조, 응용 등등이 있고요. 역시 맞아요. 자, 미리 정해진 기호를 이용하여 그려지는 그림으로 논리적인 전차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자, 이거는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알고리즘은 그림이 아니라 이거는 순서도를 지금 설명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알고리즘을 설명하겠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으로 잘못됐으므로 1번에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자, 순서도의 기호가 잘못 설명된 것. 자, 삼각형 시작 종료, 직사각형 처리, 동그라미 연결, 마름모 비교 판단. 이거 다 맞죠? 일부러 삼각형 시작 종료. 삼각형은 순서대였고요. 시작과 종료는 이렇게 타원으로 그립니다. 스타트 쭉 가다가 스탑 또는 엔드. 자, 이게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 1번 삼각형이라는 기호는 없었죠. 앞에 1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 코드 내에 기록할 문자들을 뭐뭐라고 한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과 관계없는 코드, 우리는 주성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C 언어, 그 다음에 그 한 줄 주석, 여러 줄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순서도, 개념 살펴보았어요. 프로그래밍 중요 개념, 변수에서부터 등등 살펴보았고요. 자, 네 번째 디버깅까지 이번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